볼게요. 그래서 이 블로그 참고하시라고 미리 주소줄 보내드렸고, 이제는 안 보내고 그냥 계속 누적해 놓을 테니까 알아서들 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누적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온전하게 다 설명해서 막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업 단계별로도 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 차시별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차시별 수업들을 조금 더 남겨놓을 거고, 이거는 전체 맥락,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부모가 가르치거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교사들이 가르칠 때 좀 맥락적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이번 연수입니다. 지금 제 자료 누적장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네,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밴드 게시물이 훨씬 더 많고 유튜브 영상하고 안 맞고 진짜 엄청난 자료들이 있는데 체계화되지 않아서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올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내년에는 국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건데 올해 수학을 끝내놔야 국어를 하겠더라고요. 기본은 좀 끝내놔야. 국어는 더 많아요. 국어는 진짜 또 많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영역별로도 진짜 하는 포맷이 다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남겨놓자. 그런데 모든 패턴들이 일관성 있게 해보자. 가 저의 목표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처음 이제 숫자와 수를 우리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학년 1학기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부터 제대로 써야 한다라는 맥락부터 시작을 할 건데, 왜 수학의 시작은 숫자를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했을까? 한번 이야기 남겨보실래요? 뭐, 채팅 지금 화면 안 열리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마 오늘 월요일 마지막 연휴를 앞두고 또 어린이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바쁘신 와중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왜 수학의 시작이 숫자를 제대로 쓰는 것일까?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지금. 우리 초롱 선생님 티키타카 좀 해봅시다. 마이크 잘 되죠? 네, 네, 초롱 선생님. 그 네, 하브루타 수학 질문 수업도 공짜를 하셨는데 네. 이거 혹시 느낀 적이 있으세요? 어, 수석 선생님께서 항상 수학도 새로운 언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이렇게 어떤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라는 게 수학에서의 숫자의 기호는 0, 1, 2, 3, 4, 5, 6, 7, 8, 9이잖아요. 10개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해독이 불가능해요. 그,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3인지, 인지, 온지 알 수 없는 글자. 그 다음에 4 보이시죠? 이게 지금 4로 보이세요? 9로 보이세요? 맞춰보세요. 빨리 채팅했습니다. 4, 9. 구, 구. 9 반, 4 반.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답이 9라면 4로 쓰는 거는 틀린 거고, 네, 지금 일단 우리는 이게 지금 4와 9가 반반 나왔다는 뜻은 이 숫자는 틀린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라고 썼지도 아니 틀린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글자는 이 아이는 9라고 쓴 거예요. 이 학생은 처음에 9라고 쓴 거예요. 9라고 쓴 거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에서는 처음과 끝이 있는데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애가 짝대기만 끊었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한 개를 좀 썼다 보니까 3처럼 보이는데 5 쓰나 얘 5, 5. 5를 쓰면서 짝대기를 앞 끝으로 보내야 되는데 앞쪽에 붙으면 3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중요한데 선생님들은 수를 쓰실 때 어떤 감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 수업에 지금도 3, 4, 5, 6학년 수업하면서 끊임없이 숫자 바로 써라를 노래 부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지저분하면 다 지워버려요. 그건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싹 지워버리고 애들한테 어,
또 6이라고 쓰면 또 0 썼는데 6 써 있는 아이들 많이 보이시죠? 6이라고 썼는데 꼭다리가 모자라고 0 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엉망으로 쓰면 복잡한 연산했을 때 무조건 연산은 실수하게 되어 있고 값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사소한데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글을 진짜 급하게 써가지고요. 맥락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높임말을 썼다가 어떤 데는 예산말을 썼다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들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서군 6발달에 되게 중요하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익숙할 때까지 제가 이거 교과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편집한 거거든요. 한글 문서에서. 지금 보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좀 더 크게 해볼게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교과서에,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써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0 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딱 짓도록 지도하는 것인데, 저는 1학년 선생님들께서 또 아니면 2학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글자가 희미하다면 초등 저학년들도 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칸 공책 크기를 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한글 문서로 이 방금 요 만든 거 그대로 갖다 붙여놓기 해놨거든요. 출력하셔가지고 구 바로 쓰기 해보자. 뭐 한 번 정도 필력이 좋아서 1학년을 빼고는 10분 내외로 아이들이 이걸 다 써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기 한번 해보시고 혹시 초등 저학년에 그 보결 수업이라도 가신다면 요거 하나 출력해 가셔가지고 1시간 때우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지시키고 순서 맞추고 그리고 이제 수학책을 들어가기 전엔 먼저 수학 선생님들께 그러니까 1학년이 들어오면 1학 3월 달에 사실 이걸 연습시키면 저는 이거를 뭐 개념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미 유치원 때 아이들이 0, 1, 2, 3, 4, 5, 6, 7, 8, 9 아니면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배워와요. 유치원에서 안 배우는 아이는 없어요. 그것이 감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숫자를 먼저 써보자. 저는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에너지를 덜 써요. 나중에 수를 연산을 막 할 때 얘 때문에 에너지를 쓰면 연산에 오류가 나요. 근데 얘를 쓰는 거는 쉬워져. 그러면 뇌에서는 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패턴화 시키거나 익숙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할 것을 위해서 미리 패턴화 시켜 놓는 거예요. 익숙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까지 쓰는 연습을 먼저 해본다.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사실 이제 여기 조금 이제 교과서에는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1, 2, 3, 4, 5, 6, 7, 8, 9 해서 9가지의 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숫자라고 먼저 알려주고 수를 가리키면 나중에 두 자릿수에 갔을 때 훨씬 더 자리값이 좋다. 그리고 이 연습도 순서가 있어요. 연습도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수 쓰는 연습도 오늘 이 한 장을 연습을 하면 무조건 다음날 한 번 더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1111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뇌에 각인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같은 거 이제 보시면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기적인 반복이 필요한가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수성님. 지금은 들리십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죠? 네. 중간중간 안 나오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한 번 쓸 때는 굉장히 손이 아플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보통 이제 반복학습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시별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별로 성장하지 않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게 나선형 구조의 이게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과서를 보면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생각보다 학습하지 않아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들어서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것화 시킬 때의 반복은 일단 말을 먼저 많이 해야 되고, 손으로 써야 되고, 또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해요. 근데 보통 제일 중요한 건 1시간 뒤에 한 번 더 슬쩍 살펴보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이 단기 기억 장치, 우리가 작업 기억들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왜 나중에 우리가 10칸 애들 그죠? 추상화 시키는 칸도 왜 5칸 5칸 하는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뇌에서 가부화가 걸려서 가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형태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쓰기도 이 숫자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연습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유치원에서 소근육 발달이 덜 된 상태로 아이들이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엉망이에요. 엉망인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이걸 다시 쓰고 지금 다문화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똑같이 쓰고 만약 오늘 2교시에 썼다. 그러면 4교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필력이 조금 느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 번 더 쓰세요. 그리고 그게 화요일이었다면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이었다면 일주일 뒤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이걸 한 번 더 쓰세요. 그러면 애들이 거의 정확도를 퍼센트가 엄청 높아져요. 아이들이 손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평소 때 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계속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하실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를 뇌에다가 인지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음 모음도 수업이 똑같아요. 천천히 정확하게. 얘들아 빨리 쓰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11 혹시 배우셨죠? 자, 숫자 제대로 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씩 빨리 쳐 나가야 돼요. 오늘 지금 많아요, 양이. 일세기계의 단계는 사실 똑같습니다. 자, 방금 배운 거 있는 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런 거 생각해 봤다. 뭐 이런 거. 채팅에다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그 못이라고 그걸 왜 자꾸 강요할까? 근데 사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6학년 아이들에게도 해요. 아, 미칠 것 같아요. 우리가 1학년 때 조금 정확하게 해두었다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6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채팅에 한번 남겨보실래요? 숫자로 제대로 쓰는 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혹시 자녀가 6세, 7세, 8세, 9세, 10세까지는 안 할게요. 말이 용어가 그러니까. 9세까지, 6, 7, 8, 9의 어린이가 있다면,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꼭 천천히 꼼꼼히, 애한테 빨리 쓰라고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놀이 삼아. 한 줄 쓰고 예쁘면, 와, 예쁘다. 이거 해주시면 돼요. 멋지다. 이런 거 하셔야지. 와, 빨리 잘 썼다. 이거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 쓰셨어요? 네, 소리가 안 나요를 이제 봤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반복해서 쓰기. 1111 반복하기. 오늘 하고, 1시간 뒤에, 네, 한 번 더 써보라고 하고, 많이 안 써도 돼요. 뭐, 1, 2, 3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날은 10개 다 쓰고, 이런 단계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특히 연산의 실수는 많이 나오고요. 글자가 예쁘면 예쁠수록 보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맛이 납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교사들이 글자가 다 예뻐요. 아닌가? 보시면 교사들이 많이 써서가 아니라 뇌 인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뇌가 발달해서 이 간극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공간 지각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글자가 삐뚤삐뚤 안 하고 쭉 한 줄에 나열되고 띄어쓰기도 잘 되고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숫자를 예쁘게 쓴다는 건 뇌 발달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지수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뭐 수와 숫자 이야기는 이미 링크 다시 걸어두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소리로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쓰는 것이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해야 됩니다.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어? 9까지 배우는데 읽고 쓰고 그린다고? 까바놀이 한다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보지 말고. 어. 아, 네, 빨리빨리 네, 말해주세요. 네, 네, 일설극예입니다. 네, 일설극예. 훌륭하신 네, 분들이 빨리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가지수를 쓰는데, 배우는데, 일설극의 계산은 없어요. 목이 아니고. 소리는 들리시죠? 소리. 아, 그래요? 음, 소리. 그리고 까바놀이 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에도 수학에서의 까바놀이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애들 되게 잘하고요. 두어 번만 하고 나면요, 감동하실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어, 5학년 아이들 수업을 했는데, 제가 1단원 혼합계산 가르치고, 2단원 약수와 배수했고, 그것도 정리하고 있어요. 수업 영상을 다 찍었고, 이번에. 설명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분수, 약분, 통분하고 약분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오늘 이제 분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얘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기함을 해가지고 3, 4학년 거를 이제 분수를 다 가르치고 지금 5학년에 왔어요. 근데 제가 6학년 아이들한테도 감동을 했지만 정말 일설극에는 최고였다. 1시간 만에 걔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싹 다 해냈어요. 싹 다. 그래서 얼마나 말로 반복을 많이 했으면 애들이 전체 일을 똑같이 뭐 정말 줄줄줄줄 해서 참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놀라셨다는, 담임 선생님이 더 놀라셨다는. 자, 그래서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쓰기보다 말로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가 말로 뭘 익히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소리 내는 것에 중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거 보시면서 2학년 선생님들은 100 이상의 수를 하고 있을 건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물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써놓은 거 보시고 이렇게 수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 지금 보면 열강공책 할 겁니다.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계산한 거 중에서 우리는 국가지의 수기 때문에 그리기까지만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1, 1, 읽으세요. 하나, 1, 하나, 읽어주십시오. 1, 1, 하나. 하나, 하나, 자, 해봅시다. 1, 하나. 1, 하나, 이거 너무 쉽죠? 근데 아이들 생각보다 처음에는 쉬워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어려워져서요. 네. 1은 물건이 하나인 수입니다. 원래는 1은 하나인 수입니다로 가르쳤는데 애들이 이제 0까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1은 물건이 하나인 수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은 물건이 물건이 하나인 하나인 수이다. 수이다. 하나인 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하게 아이들이 줄줄 말하게 합니다. 공책은 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쓰는 거예요. 교과서하고 똑같이 써요. 1, 하나. 물건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색칠하면서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1, 하나. 물건이 하나인 수입니다. 자, 지금 따라 해야 되는 게 물건이 하나입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이야기할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물건이 하나인 수입니다. 네. 이 그러면 물건이 이는 하나인 물건이 두 수입니다. 개인 수입니다. 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입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 하나 더 말해야 돼요. 이는. 이게 수의 체계성이잖아요. 1보다 하나 더 큰 수입니다. 또 더 있어요. 1보다 하나 더 큰 수입니다. 돼 있고 1보다 하나만큼 큰 수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만큼 큰 수입니다. 1학년 교과서를 봤더니요. 지도서에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지도서에서 있는데 교과서에는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용어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점 두 개 찍으시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1학년 1학기라 이거를 쓰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사실 쓰게 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쓸 수는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한번 더 써보시면 되는데 일단 말로 1보다 하나 더 큰 수입니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2는 1보다 하나 더 큰 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2는 이는 물건이 1보다 하나 더 큰 수입니다. 2는
1만큼 더 큰, 큰 1보다 수입니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만큼 더 큰 수입니다. 예. 2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3은 더 큰 물건이 수입니다. 3개인 수입니다. 그 다음에, 3은 여기 보시면 선생님, 3보다 하나 더 작은 수입니다라는 거 나오죠. 이거는 10까지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5. 그럼 애들 5 다 써요. 색칠해라. 자, 이건 뭐지? 물건이 5개인 수입니다. 5는 네, 4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5는 4보다 1 더 큰 수입니다. 이걸 다 하고요. 10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교과서에는 9까지 수만 나옵니다. 근데 10까지 그냥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10까지 갑니다. 어차피 10 해야 돼요. 그래서 10 하신 다음에 10은 9보다 1 많은 더 큰 수입니다. 다 한 다음에 다시 9로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10은 9보다 1 더 큰 수입니다. 했다가 이제 9에 가서는 10보다 1 작은 수입니다. 어떻게? 10까지 한 다음에 9를 다시 말하죠. 9보다 하나 더 작은 수입니다. 이거 잘못, 음. 지금 여기 잘못 적혀있죠. 10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3은 어떻게 되죠? 4보다 하나 더 작은 수입니다. 4보다 1만큼 더 작은 수입니다.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까바놀이로 지금부터 까바놀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바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거를 적게 됐냐면 이걸 보고 하셔야 되겠더라고. 3은 물건이 3개인 수입니다. 따로 바꾸겠습니다. A, B 하겠습니다. 저랑 제가 A 하고 선생님들이 B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초롱 선생님이 해주시나요? 네. 3은 물건이 3개인 수입니다. 3은 물건이 3개인 수입니까? 3은 2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3은 2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까? 3은 4보다 하나 작은 수입니다. 3은 4보다 하나 작은 수입니까? 3은 3은 4보다 1만큼 작은 수입니다. 3은 4보다 1만큼 작은 수입니까? 지금 2번 적어놨다, 그죠? 지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칠판에 적어 놓으시고 애들 사실 뭐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보고는 할 거예요. 처음에는 적어 두셨다가 아이들 개념이 생성이 돼가지고 한 4, 5 가면 자연스럽게 되면 조금씩 지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자기들끼리 까바놀이 하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짝끼리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까바놀이를 해보다가 이걸 적어놓고 따라 말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익숙해지면 그냥 글자나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까바놀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사실 생각보다 이거 잘 못해요, 애들. 아시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글자 못 읽고 답 체크 못해요. 거의 다. 왜? 머릿속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1, 2, 3, 4, 5, 6, 7, 8, 9를 가르치고 1학년 선생님들은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깜짝 놀란 거는 5학년에도 이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멀쩡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네, 표현해보라고 하니까 못하거든요. 이게 설명하기입니다. 그래서 1만큼 작은 이런 표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거 퀴즈 내시면 되겠죠. 2는 뭐보다 1만큼 더 큰 수일까? 그럼 애들이 2,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짝끼리도 퀴즈 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1시간 수업이에요, 이게. 말하기 1시간 수업입니다. 자,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어떤 말씀요? 내일. 네네. 마시고 저희 네, 준비하는 거. 아무 장에 다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소리 나오죠? 계속 울려서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배창경 선생님께서 매우 신선하고 저도 말하기가 꽤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도 까다롭다는 건 학생은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계속 지금 놀라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수학 수업을 들어간 건 이 학교에서 2학기에 들어갔어요. 학력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예 전체 학년을 선생님들을 들들 뽑고 저 이상한 사람 됐지만 근데 아이들이 석 달이 지나니까 뭐 조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올해 진짜 놀라고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던지 올해 수 딱 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설명이. 그리고 그려봐, 계산해봐.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그전에는 아이들이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는 학생들이 되게 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별로 힘 안 들이고 막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애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질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단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좀 기초적으로 좀 단단하게 해둔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음, 네, 저는 지금 김정수 수석님께서 세계 1부터 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을 배우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냥 10을 바로 가르칩니다. 이유는 그 구조를 10단이라는 이유로 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구조주의에서 1의 자리까지만 가르쳐야 돼. 10은 12자릿수로 변하다 보니까 숫자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미 10을 알아요. 9 다음에 10. 그러면 온전한 10까지 가는 게 어떨 땐 더 편하다. 그래서 이건 재구성의 영역이고 선생님들께서도 그건 본인들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0 해야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수학에는 뭐든지 내가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패턴화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진법형 신모형을 만들고 있고 5 하나, 5 둘, 5 3, 5 4, 5 5까지 써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게 오진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두면 8이라는 걸 그냥 감각적으로 5와 3을 더하는구나를 이제 모으기, 가르기에 갈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 단계가 끝났고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러면 2학기로 넘어갈 거거든요. 적어 두겠습니다. 수 비교하기입니다. 제가 지금 재구성하는 방식은 전체 재구성의 흐름과 이유를 또 설명을 해둘 건데 어, 제가 수석이 되기 전에 직전에 담임교사로 마무리할 단계가 1학년을 연달아 했습니다. 그 지금 쓰고 있는 방식들은 그 당시에 1학년 아이들에게 활용했던 방식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까바놀이 같은 건 없었겠죠. 그때 아이들한테 내가 이 말하기를 좀 더 많이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제가 질문 수업을 만든 건 결국 수석이 되고 나서 이유거든요. 그래서 수석이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교실에 패턴이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아까 1부터 9가요. 오늘 하루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한 반복.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왜 일설극겠지 하지만 이거 일 하나 쓰고 설명하고 그리고 맞죠? 일, 둘 쓰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죠? 여기 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기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거 오늘 한 번을 했어요. 그럼 언제 하면 제일 좋죠? 오늘 1시간 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1시간 하면 더 좋지만 안 하시는 게 좋죠. 애들이 이제 좀 힘들어질 테니까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럼 2시간 잡으셔야 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진도 나가기 바쁘다. 근데 사실 진도라는 게 뭐죠? 이걸 정확하게 배우는 게 진도인데 도대체 어떤 진도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나중에 수학 1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놀라실 텐데 이게 뒤에 있어요. 1만큼 1을 가르쳐 주고 2를 쓰는 법을 배우고 근데 숫자를 쓰는 것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수의 개념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전체를 다 써놓고 한번 다시 글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쓰는데 인지적인 어떤 뇌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 세팅해두고 1이라는 말들을 1이 뭔지 2가 뭔지 그 개념이 뭔지가 있어야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비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단계를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이게 1 많은 수, 1 작은 수가 되잖아요. 계속 끄셨는데. 저는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마이크 다 껐다고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공유 안 수사님 되시. 예쁜 얼굴 보느라고요. 그래 이쁘던가 해. 웃자겠노. 큰일 났다. 네,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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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수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까바놀이를 할 거예요. 크기 비교는 그냥 까바놀이 말고는 없어요. 9는 8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익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거죠. 8은 7보다 1만큼 더 큰 수인데 또 이 7은 아니 8은 9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라는 개념을 계속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무한 반복시킬 예정이거든요. 사실 이 많다 적다의 이야기는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예요. 수학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거 많다 적다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국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중학교 가서야 구분했어요. 전 초등학교 때 이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시험 칠 때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너는 애가 공부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작다와 적다를 모르니? 이렇게 많이 혼났어요. 적다는 양이잖아요. 양의 개수 이런 거예요. 적다는. 근데 작다는 크기예요. 크기. 음? 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익혀야 되는 국어 실력이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걸 잘하실 수 있죠. 저는 이걸 하도 못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는 처음부터 교사 되고 제가 부진하여서 그랬는지 부진 학생들 마음을 참 이해를 잘하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다 우수 학생이셨죠? 초등학교 때? 그렇군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50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 곱셈도 못해가지고 선생님도 엄청 혼냈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제가 나머지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는 나머지 해봤자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는 걸 저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진짜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잘 가르치자 이런 말인데 저는 이 많다 적다 크다 작다는 국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 개념이 명료해질 때까지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힘이 갖춰져야 아이들이 이거는 시험 문제에 동그라미 치세요로 되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보는 거죠. 그냥 까바놀이 1시간 그냥 무조건 다 쓰시기를 저는 드립니다. 일단 이건 교과서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교과서는 저희 학교에 사용하는 교과서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선생님? 노랑이는 이렇게 할까요? 동그라미는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참,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황색 꼬리는 또 노란색 꼬리의 수는 같습니다. 3으로 같습니다. 노란색 꼬리는 초록색 꼬리보다 적습니다. 양이 적으니까. 이걸 계속 무한 반복. 한번 제가 까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하면 선생님들은 까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보고 이거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같이 하시고 놀이하면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란색 꼬리는 초록색 꼬리보다 적습니다. 노란색 꼬리는 초록색 꼬리보다 적습니까? 아, 적습니까? 근데 숫자가 딱 등장했어요. 3은 5보다 작습니다. 3은 3은 5보다 작습니까? 네. 초록색 꼬리는 노란색 꼬리보다 많습니다. 초록색 초록색 꼬리는 꼬리는 노란색 꼬리보다 꼬리보다 많습니까? 저는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혹시 조금 빠진 거 없어요? 이게 조금 허전해지지 않아요? 뭔가 용어를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리 내어 보시니까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김정수 수석님 이거 맞아요? 뭔가 양이 개, 많습니다. 개수는 맞아요? 말을 넣고 싶네요. 몇 개, 개수 양이 많습니다. 또 예, 숫자가 큽니다. 수가 크죠. 수로 해야 되겠죠. 13이 될 수도 있고 15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개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몇 개 덧셈 뺄셈을 배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5가 숫자 3보다 더 큰 수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멘트를 잘못한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꼬리와 노란색 꼬리의 수는 3으로 같습니다. 놀이보다 많습니다. 여기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써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초록색 꼬리의 수는 노란색 꼬리의 수보다 많습니다. 어떠세요? 다들 왜 대답이 없죠?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교사들도 말을 할 때 빼먹기도 하고 뭐 다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꼬리의 수와 노란색 꼬리의 수는 3으로 같습니다. 주황색 꼬리의 수와는 또 뭐가 있죠? 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의견 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양이라고 하든지 또는 크기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대답이 아무도 없어. 와, 초록색은 글자 다 틀렸네요. 맞는 게 없어요. 어때요, 선생님? 제가 수라고 입력을 하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그냥 말하는 거와 진아 선생님 마이크 되시죠? 진아 쌤 마이크 되시죠? 아, 마이크가 안 되나요? 웹캠이 왜 마이크가 안 될까? 정말 고물 마이크였나? 네. 자, 초롱 선생님, 제가 네. 고쳤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어떠세요?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없어도 우리가 쓰긴 하는데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 수가 많다?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노란색 꼬리가, 초록색 꼬리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가 적다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수가 적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줘야 하지 않을까? 양이 적다라고 해줘야 될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수까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애들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작습니다 할 때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 됩니까? 아이들 보고 이거 다 똑같은 거 되어 있네요. 애들이 어쨌든 할 때 많다 적다가 분명하도록 연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걸 끝나고 나면 왜 이게 한 시간이 충분히 쓸 일이 많으냐면요. 아이들 필통을 딱 열면요. 연필 있죠. 지우개 있죠. 그러면 애들이 세는 거죠. 숫자 3은 아니에요. 수예요. 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숫자 아니에요. 이혜영 선생님. 네, 수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노란 고리의 수는 왜냐하면 숫자는 기호이고 지금 여기에 쓰는 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맞습니다. 예,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
얼마나 저의 오류가 많이 있었는지를 그,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아이들에게 크다 작다도 이제 해볼 거예요. 크다 작다는 숫자로 이제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숫자 9개 카드만 있으면 되는데 그 교과서 뒤에 붙임딱지 같은 데 보시면 9가지의 수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뜯어가지고 뒤집어 놨다가 자, 이거 제가 요렇게 캡처해가지고 재민이한테 그림 좀 그려봐 이랬더니 요렇게 그려줬어요. 짜잔, 7, 난 4 이렇게 재미나이가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끝까지 수를 준비해서 보이지 않고 뒤집으면 한 명이 뭐라고 먼저 말하죠. 7은 4보다 큽니다. 이제 크다 작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숫자를 말할 때는 크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 보니까 양쪽으로 많다 적다를 쓰고 있구나. 뭐 이런 생. 그래서 이걸 수라고 해야 되는지 양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초록색 고리라고 안 하고 아예 거기 안에는 교과서의 지도서에는 이렇게 노란색 고리 그리고 그냥 초록색 고리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자, 이거 많이 써서 아이들한테 1시간 내도록 까바놀이 하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번 명료해지면 뒤에 비교하기 수업이나 이런 데서 크게 틀릴 일이 없긴 하겠다. 아이들이 반복만 할 수 있다면. 자, 여기까지. 자, 어떠세요? 수 크기 비교. 어렵지 않으신가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지 않은가요?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 어제 적는데. 자료는 지도서뿐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까바누리를 할 건데 애들이, 그래서 교과서를 봤더니, 네,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되어 있어가지고, 일상에서는 우리가 좀 섞어 쓰긴 하는데 사실 일상에서 섞어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용어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막 말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사람들은요,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진짜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해요. 알스 심작 같은 데 보면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사용하는 용어는요, 명료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없어요. 이제 요건 두 개는 똑같아요. 모으기와 가르기는 사실 같은 건데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모으기와 가르기는 아이들한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사실 이건 조금 복잡계를 제가 늘어놓았는데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숫자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과 5는 그러니까 수라고 해서 양적인 크기를 갖고 있고 나중에 13, 15 이러면 그냥 숫자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라고 우리가 통일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는 네, 조합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요. 자, 모기와 덧셈 일설극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설극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과 3을 모으면 4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1과 3을 모으면 4가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1과 3을 모으면 4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입니다. 설명하기는 먼저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해 볼게요. 바둑돌 하나, 바둑돌 3개, 흰색 3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검은 바둑돌 하나와 흰 바둑돌 셋을 모으면 4이 됩니다. 라고 아이들이 추상화된 것을 말하게 설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셈식으로 나타내면 1 더하기 3은 4입니다.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1과 3의 합은 4입니다. 이거 다 배워야 돼요. 1학년 때. 이거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같습니다라는 단어를 배워야 등호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귀찮더라도 1학년 선생님 계신다면 저는 무조건 말하기를 오늘은 1 더하기 3은 4와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했다면 다음 날은 이건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단다. 1과 3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따로 배우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에서는 까바누리 하실 때는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연습을 한번 하시고. 자,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러면 모으기는 덧셈이네.
개념을 그냥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그 시간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가르기 모으기가 이제 뭐 15에서 15, 10과 5 또는 14에서 9와 5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기 가르기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를 패턴화 시키는 거죠. 눈에 각인시키기예요. 각인시키기. 그리고 까바누리. 이거 계속 똑같이 한다. 계속 말한다. 자, 그러면 가르기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뭐 후다닥 후다닥 가고 있습니다. 가르기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가르기가 어려워요. 가르기는 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으로 빼는 것도 되고 X도 되고 짝대기도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러면 4는 1과 3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열칸 공책 이렇게 그리고 바둑돌 4개 중에 검은 바둑돌이 하나, 흰 바둑돌을 3개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설명하기 중에 하나는 그냥 바둑돌 4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흰 바둑돌 4개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조금 더 아이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X를 하나 치면서 하나를 뭐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꼬리표 빼기 하는 거 있잖아요. 화살표를 딱 빼서 누구누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장제를 설명하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4 빼기 3은 4 빼기 1은 3, 4 빼기 1은 3과 같습니다. 4와 1의 차는 3입니다. 저는 이게 1학년에서 배우는 줄 몰랐어요. 차를. 근데 1학년 교사형 지도수에 들어갔더니 얘를 말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해서 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네 라고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개 더 하고 이제 이야기 좀 나눌게요. 신모형까지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끝나고 나면 9를 끝나고 나면 가르기 모으기가 끝나고 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은 9보다 1만큼 더 큰 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자리로 들어갑니다. 10은 1과 0의 조합입니다. 그죠? 1과 0의 조합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자리가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10을 들어가는 순간 수포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을 들어가는데 수포자가 왜 나오나? 애들이 되게 쉬운데.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저는 늘 이렇게 패턴을 만들 때 고민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해 때문에 쓰는 거라든지 어떤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훈련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수 배열을 먼저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 마침 규칙 찾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먼저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제가 설명을 쭉 써놨어요. 이렇게 5개로 쓰는 이유는 손가락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5로 쓰고 그 다음 밑에 하이에 5줄을 5를 쓰는 이유가 1, 2, 3, 4, 5, 6, 7, 8, 9, 10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개를 쓰고 또 작업 기억이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단계가 글자가 3개, 4개예요. 그래서 뭔가를 끊어 읽을 때, 숫자를 읽을 때 3개씩 끊어 읽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3개씩 끊어 읽으려면 뇌에서 단기 기억 장치로 딱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전화번호가 010-1234-5678.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간에 세 자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런 거잖아요. 231-1234. 옛날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 4 구조로 외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인간의 뇌는 피로도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건 요 단계를 그렸습니다. 그죠? 근데 동그라미 하던 애들을 이제 숫자를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인지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수 가르기와 모으기 활동에서 10을 쓰고 5와 5로 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얘들은 십진법에서의 혼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십진법에서. 2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애들 하나 써요. 그럼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끊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캡처를 저희가 잘못해갖고 여기다 10, 여기 20 파란색으로 써줘야 돼요. 여기 30 그렇게 쓸 겁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칸이 몇 개 내려오죠? 10개 내려옵니다. 5 곱하기 10이에요. 이거는 수배열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오진법 수배열을 먼저 합니다. 아이라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십진법 수배열이에요.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왜 제가 지금 뒤에 보시면 보통 교과서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냐면 아마도 다른 회사도 이건 국정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15, 12, 13, 14라는 수를 먼저 가리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50가지의 수의 순서를 배우고 있어요. 순서를 배우고 최종의 50가지의 수를 배워요. 그리고 수를 비교하고 수 배열의 규칙성을 찾는 것을 한 다음에 50가지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적으로 이게 더 쉬워요. 왜냐면 이미 10까지 썼으면 11이야. 10보다 1 더 큰 수야. 11. 그래서 1을 뒤에다 0 없애고 1 붙였어. 자, 그러면 12는 어떻게 쓸까? 다 알아요. 애들이 1, 2 딱 붙인다는 거. 1, 3, 2, 4, 2, 5, 2, 6, 1 다 해요. 그래가지고 쓸 때 애들이 바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 해야 돼요. 수연속성 때문에. 말하면서 써야 돼요. 10은 9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11은 10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12는 11보다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을 많이 해서요. 이 정도는 애들이 쉽게 막 말을 할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쓰게 하세요. 입 아파요. 뭐, 입 아파도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끝까지 50까지 쓰고 난 다음에 질문해라 하세요. 얘들아, 질문해봐. 궁금한 거 물어봐. 비슷한 거 물어봐.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면 저번에 수배열 저학년에 잠시 작년에 그 독일 들어가 보니까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왜 끝에만 다 0이 있나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한번 질문 써보세요. 이거 보시고. 선생님들은 쓸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너무 이게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거라 질문 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쓰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다. 그죠? 아무도? 아무도 없나? 마지막에 애들에게 이제 질문 수업을 서서히 수학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까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끝에 다 0이 있나요? 왜 여기엔 다 1이 있나요? 앞에는 왜 다 1이 있나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수배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중간에 왜 5가 적혀 있나요? 왜 똑같은 끝자리가 똑같을까요? 뭐 이런 거 애들이 물어볼 거고요. 여기서는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 간단해요. 왜 이렇게 길게 썼나요? 뭐 이런 거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애들한테는 물어보시면 돼요. 15 찾을 때 누가 더 편해? 14를 찾을 때 누가 더 편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교사 질문은 얘들아, 이 둘 중에 28 빨리 찾아봐. 28 어느 게 더 빨리 찾을 것 같습니까? 십진법.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왜 1 다음엔 다 6일까? 1 다음에 6, 1 다음에 6, 1 다음에 6, 1 다음에 6일까? 이건 덧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더하기 5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덧셈 놀이 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이거까지밖에 못 썼어요. 뒤에 더 있는데 글이 더 작성해 두겠습니다. 제가 이걸 5시까지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자,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어서 다 쓰지 못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학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아직 1학년 다 못 왔어요. 10개 묶음 만들기 아직 다 못했어요. 신모형을 사실 하고 나면 묶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동글뱅이로 묶음 만들기 10칸 공책이 있으니 100가지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될 거잖아요. 물론 2학기 때 하면 되지만 그거 다 하신 다음에 저는 교과서 슬슬 넘어가면서 답 달고 답 매기고 해도 하나도 힘듦이 없다. 교과서는 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 놀이 있는 거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입말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걸 하면 사실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애들이 설렁설렁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런데 왜 저는 뒤쪽에 만약에 이걸 다 하고 나면 교과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교과서는 어차피 우리가 학습지라고 생각하시고 다루어야 되는 반복 학습을 하는 그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예. 아, 오진법, 십진법이라는 말은 아이들한테 쓰지 않습니다. 이건 교수 용어입니다. 교사들이 우리가 배열의 연속성을 알려주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개씩 묶는 것도 사진법도 해도 되잖아요. 4, 4, 4, 4, 4. 이건 4단이잖아요. 9구단에. 네,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시계 가르칠 때 12진법이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60진법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5개씩 묶어, 이건 10개씩 묶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10개씩 나열해, 이거는 5개씩 나열할 거야. 네, 질문 좋습니다. 네, 또 없으면 시험 칠까요? 질문을 해주세요. 전민기 수석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오기는 아까 들어왔는데 어떤 걸 질문해야 하나요? 사실 처음에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네네. 그냥 약간 생각이 수랑 수계 숫자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저저번 주에 수석님 예, 교사가 연수였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일단 내가 모르고 있구나. 숫자는 그냥 기호 어, 0, 1, 2, 3, 4, 5, 6, 7, 8, 9까지는 숫자. 그 다음부터는 근데 숫자는 동시에 수이면서 네, 왜냐면 이거 3개입니다 하면 수가 되잖아요. 3이. 근데 13부터는 숫자 2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10의 자리값, 9의 자리값은 숫자는 1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때 숫자 쓰거든요. 10의 자리에 18에서 수 18은 10의 자리 1이 숫자잖아요. 10의 값을 가지고 있는 숫자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좀 덧셈 뺄셈 받아 올림 할 때 사용할 때 또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놔두고 네 질문 없어요? 마칠까요? 집에 가고 싶구나. 차지혜 선생님 아니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좀 쭉 적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저학년 할 때 진짜 말하기 많이 해야겠구나를 쓰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적으면서 아, 우리 1학년 선생님한테 뛰어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말해라고 해야 되겠다. 네. 선생님 그 하면서 들으면서 저는 아까 그거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하면서 그때부터 멘붕 왔거든요. 와, 내가 진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 게 맞는지 값으로 보면 많다 적다고 기호로 보면 크다 작다로 정리하고 이해해도 되나요? 기호로? 기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이게 그 숫자가 그걸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호로 생각하면 아, 크다 작다로 네네네네네. 생각을 하고 값으로 기호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값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음, 수라고 생각하시면 3이라는 수는 5보다 큰 수잖아요. 크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다 작다를 힘들어할 때 저는 그냥 잠깐만요. 그 크다 작다 할 때 크다 작다 할 때 아이들이 용어를 헷갈리지 앞에서 있잖아요. 9는 8보다 1 많은 수입니다. 1만큼 큰 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크다가 되게 돼 있어요. 9는 10보다 1 작은 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9라는 것이 보이는 순간 크다 작다라고 아이들이 말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이 용어를 다 하고 왔어요, 사실은. 아닌가요? 그래서 큰 수입니다니까 어떻게 돼? 크다가 되겠지. 1 작은 수입니다니까 뭐가 되지? 작다가 되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말할 때 수는 뭐 그 고리같이 눈에 보이는 양이나 개수를 말할 때는 그래서 그냥 고리 개수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초록색 고리는 5개입니다. 노란색 고리는 3개입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초록색 고리의 수는 수잖아요.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이는 양으로 보여서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뒤쪽에 가니까 1학년, 2학년에 가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많다, 적다가 나오더라고요. 물의 양이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있고 들이 표현하는데 보니까 물이 이만큼 많이 있어요. 이 물이 작아요. 그러면 적어요. 그러면 애들이 A 물이 B보다 더 큽니다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라고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것들을 그날 교실에 있는 다양한 것들의 개수를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크다 작다는 아이들이 안 틀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만큼 더 큰 수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1만큼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한 번만 해주면, 아, 이럴 때는 다 크다, 작다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빨리 오늘의 배움을 적어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다. 배우기 싫어. 오늘 질문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오신 분의 수가 아까 29명까지 왔다가 지금 22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30 몇 명, 40 몇 명일 때 질문이 조금 더 많아. 음. 아무도 없어요? 혜영쌤은 이제 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배운 글쓰기. 배운 글쓰기 합시다. 오늘 후기를 듣고 마무리합시다. 수의 크기라는 말이 갑자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용어를 정립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어서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과 어떤 패턴들을 연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수학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1학년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분수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요즘에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가르치는 방식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설기계를 다 통칭해서 넣어보면 아 얘도 이것도 설명해야 되네. 얘도 말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이거 말고는 없구나. 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림 그릴 때도 0, 1 제일 먼저 선생님 뭐부터 그리려 했지? 애들이 바로 0, 1 정리, 한 개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자연수 1 규정하는 일을 먼저 시키다 보니까 그것도 설명하라고 계속 해놔니까 그림을 말로 설명하시오를 계속했더니 애들이 그것도 그림도 0, 1부터 딱 맞추는 거. 그다음 나누어지는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어른들에게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 과정을 굉장히 다단하게 배워왔을 거예요. 저 중학교 가서 알았다니까요. 우리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많다 적다 할 줄 몰라가지고. 네. 네, 입말로 연습하며 수와 친해지고 개념이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많이 말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떤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다. 수 배열에서 1에서 50까지의 수 배열에서 십진법으로 공책에 적는 것처럼 만에 대해서 배울 때 한 칸을 100으로 해서 120, 340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만까지는? 네, 근데 100까지는 꼭 해봐야 돼요. 100까지는. 그리고 100조각을 붙이는 건데 만까지가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 3학년에 배우나요? 옛날에는 큰 수가 4학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3학년에 있나요? 큰 수가 몇 학년에 나옵니까? 3학년 맞죠? 그래서 3학년 아이들한테 어려워요, 큰 수는. 실제로. 그래서 왜 내려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4학년이라면 가르치는 방식, 3학년에서 이걸 가르친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인지되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포인트가 달라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적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는 있죠. 분명히 의미는 있죠. 그래서 적을 수만 있다면 적으면 더 좋죠, 선생님. 적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권도영 선생님,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좀 후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인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아, 재용 선생님께서 1346, 789까지 쓰고, 그리고 말한 뒤에 연산 수업에 들어갔더니,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를 좀 더 쉽게 했다고 합니다. 네, 수모형은, 네, 한번 수 배열을 먼저 하고 모형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아이들이 입말을 연습시키는데 아이들이 웅얼거리고 자신 있게 못하는 모습이 되니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돌아봅니다. 입말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는 책상이야. 책상.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 뭔지 말 설명해. 근데 나는 설명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설명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추론의 단계를 줘야 합니다. 설명에는. 한 번 알려줬잖아요. 2는 1보다 1만큼 더 큰 수. 자, 그럼 3은 뭐라고 할까? 그때부터 애들이 말하는 거죠. 3은 2보다 1만큼 더 큰 수. 딱 바로 나오죠. 추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려진 지식을 통해서만이 다음 단계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저는 정확하게 그냥 제가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저희 오늘 6학년 수학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거든요. 1 나누기 4는 애들이 엄청 잘해요. 전체 1을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뭐 한 조각이 한 개 인수. 딱 바로 나와요. 근데 4를 딱 줬어요. 4 나누기 5를 줬습니다. 4 나누기 3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4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바로 이게 추론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얘들은 확실하게 이제 안다는 거예요. 전체 4를 어떻게? 예, 똑같이 3개로 나눈 한 조각이 한 개인 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분수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바로 전체 4를 하고 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해서 잘했다. 너무 좋다. 이제 그러면 추론 단계가 된 거죠. 만약에 제가 5 나누기 15를 줬다 하더라도 이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애들이 전체 1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전체 5를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말해줬어요. 오늘 나눗셈 하면서 분수 알려주면서 우리가 15 나누기 3은 얼마야? 5. 그럼 15 나누기 4는 그랬더니 이제 3이 몫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해봐라 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이다. 자, 이제 5학년 수준으로 수로 나타내. 몫과 나머지 아니고 수로 나타내. 그러면 이제 3과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계가 이미 앞 단계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크다 작다도 사실 1만큼 더 큰 수라고 계속 배우니까 이게 크다 작다가 쉬워지는 것처럼 입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없으시죠? 마칠까요? 집에 갈까요? 가까이에 이건 경상도 말입니다. 네. 자, 후기는 그 밴드 글 밑에다가 써주시는 거 알죠? 지금 화면에 계신 분들이라도 쓰면은 되는데 진짜 안 써서 지난주에 안 쓰면 이제 공부 안 가르쳐준다 했더니 안 들어오셨나? 네,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저 차지혜 쌤 제일 크게 웃었죠. 전민기 수석님이랑. 차지혜 쌤 한마디 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월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일요일에 너무 설레어가지고, 아, 내일 연습날이다. 이러는데, 네, 댓글 달아주세요. 아, 지혜 쌤 너무 감사해요. 쌤, 진짜요? 별가람초가 위치가 어디예요? 경기 어디?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요. 남양주에는 미인도 있고 마음도 예쁜 선생님들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화면 안 되시는 분들도 그 밑에 좀 달아주시고, 아, 이게 되게 어렵다. 정말 입말 많이 해야 되겠다. 입말만 많이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블로그로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서 한번 눈팅 한 번씩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하나하나 설명은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수업을 하고 나면 더 붙여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 민기 수석님 1등. 지금 여러분 화면 안 끄고 있어요. 빨리 쓰세요. 예, 제가 쓰는 동안 제가 시간 때우기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부터 명확해야 되겠다. 뭐 그냥 수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그 수를 쓰는 기호. 그래서 수는 많다, 적다.
작다. 숫자는 크다, 작다? 아닌데. 이것도 수가 크다, 작다인데. 아까 중에 저기 오류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숫자는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숫자는 기호일 뿐이죠. 근데 그게 수로 변환되면 크다, 작다가 됩니다. 다시 5는 수정하겠습니다. 3보다 크다. 우리 이때 5는 수이기 때문이죠. 아까도 몇 분 계속 숫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교과서는 숫자라는 말은 기호처럼 0, 1, 2, 3, 4, 5, 6, 7, 8, 9를 써보세요 할 때 숫자 말고는, 또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아래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보면 수 카드가 있습니다 보다는, 만약에 조합을 해야 되는 동네에서는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고, 수가 이미 만들어져서 152. 이건 수잖아요. 숫자가 조합된 거니까. 그다음 뭐 이런 숫자가 수를 막 나열했을 때는 다음 수 카드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숫자 카드를 보고 100 단위의 수를 만들어 조합하세요 할 때는 숫자 카드죠.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 카드라는 게 있고 숫자 카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노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숫자는 기호로서에만 주고 조합을 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기쌤은 이거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읽어봤네요. 수정을 한 번씩 조금씩 해야 되겠다. 방대한 양을 압축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십니다. 초롱 선생님.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근데 우리는 좀 쉽게 반복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론. 어렵죠. 네. 그래서 1번 우리가 교과서 성취 기준 단계를 보시면 하가 뭐냐면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게 추론 근거가 됩니다. 안내된 절차가. 그래서 중의 단계로 올라가면 우리가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극예를 하면요. 처음부터 설명하기가 바로 시작돼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감각,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려내는 이미지화되는 형태까지 총동원을 해요. 감각기관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조금만 지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가서 한 5, 6학년 정도 올라가면요. 중학교 과정이 되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감각이 엄청 커져 있거든요. 수감각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아이들이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수의 크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선생님. 화이팅! 재영쌤 화이팅! 저도 사실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저는 쓰기는 111 법칙을 꼭 해보시라고 하는 게 필력이 속도가 좀 붙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면 좋겠고, 1학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시네요. 1학년 도전, 1학년 도전 좋죠. 네. 최영전 선생님은 들어와 계셨구나.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네, 입말은 어렵다. 입말은 너무 힘들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 남겨들 주시고, 네, 또 오늘도 이번 주 화수목만 오시면 되겠죠? 화수목만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저기 김수진 선생님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요즘에 김수진 월요일마다 회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못 들어오시던데, 월요일은 김수진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는 곽초롱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근데 이 단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수업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부분씩 이제 꼭 연산은 아니어도 선생님들이 사례들을 알려주실 건데 그걸 통해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월 30일이 지금 이 나머지들을 왕창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을 잡아놨는데요. 대면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거 빼고 하기, 뭐 이런 거, 한 오전 4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고, 그날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4일은 노는 날이어서 안 합니다. 네,
5월 13일로 건너뜁니다. 5월 4일은 대부분 그 재량 휴업일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건너뜁니다. 한번 올려두겠습니다. 날짜 이미 지정해 두었으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퇴근합시다. 감사합니다. 글 열심히 써주세요. 결혼식이 2건이나. 네, 저도.